일단 가볍게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막상 쓰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스럽네요. 저는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CEO입니다. 어렸을 적 피팅 모델로 시작을 해서 어느덧 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워낙에 돈에 치여서 살던 가족들이라서 제가 하루빨리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렇게 피팅 모델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나이대에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게 되었죠. 저는 딱 제 용돈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매달 얼마씩 드리는 것 빼곤 다 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인 때까지 모은 적금만 해도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장하게 된 저는 어느덧 CEO로 되어 불리었을 때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여자 혼자 힘으로 백도 없고 뭣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기 정말 힘겨웠거든요. CEO가 된 이후부터는 매달 2개씩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명품이던 명품이 아니던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걸 꾹꾹 참았다가 사는 버릇을 들이기로 했죠. 돈이 있다고 다 사버리는 것만큼 사치가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던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나 혼자 여행. 한참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휴식도 못한 채 살던 몇 개월을 보낸 후 편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 달 동안 제주도 살기를 했었거든요. 좋은 풍경, 좋은 소리, 좋은 것들을 보면서 힐링하기 바빴던 시간. 그때 저처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저랑 계획한 게 일치하는지 자꾸 코스에서 마주쳐서 좀 신기했죠. 그런데 갑작스레 비가 막 내리고 저는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날, 그 남자분이 우산을 씌워주고 혹시 내일 코스는 뭐냐고 해서 땡땡 갈 거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거 어디 사이트에서 베끼셨죠? 하셔서 네 했더니 저도요 해서 한참 웃었어요. 그렇게 우산을 쓰면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녁을 함께 하자던 남자. 아니 사실 제주도 한 달 살이가 여유롭고 휴식에는 정말 적합한데 항상 시끌벅적 바쁘게 살던 저라서 그런지 너무 심심했어요. 누구랑 말하고 싶고 괜히 그래서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통화도 하고 식당 가서 이모님께 말도 걸어보고 그랬었죠. 그런 저에게 자꾸 우연히 겹치던 남자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은 제주도로 와서 들었던 말 중 가장 반가웠고 달콤했습니다. 생각보다 각자 지내고 있는 숙소가 너무 가까워서 놀랐던, 가까운 숙소이다 보니 함께 이동을 해서 씻고 준비를 한 후 제 숙소 앞으로 와준 이 사람. 뭔가 그날 저녁 함께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었죠. 분위기 때문일까요? 생각보다 너무 깊숙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된 이 사람과 저. 그렇게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괜히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간 너무 바쁘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앞만 그리고 위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이 살던 저. 뭔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최상의 자리로도 올라왔고 누군가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딱 제주도에서 가족여행을 온 가족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뭔가 이렇게 휴식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앞으로 2주라는 시간이 남았던 상황에서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설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숙소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연애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언제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기쁘고 너무 설레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성공만 보고 살았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달콤하고 행복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었죠. 그렇게 서울로 돌아와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줬고 그 이후로도 2년이란 시간의 연애를 지속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냥 내가 벌어 내가 살고 싶었고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을 하면서 살던 터라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생겼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시어머님은 이런 저를 정말 못마땅해 하셨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
여자가 너무 잘나면 지 남편이 기죽어서 될 것도 안 되는 거다. 너도 벌만큼 벌었으니 그냥 집에 눌러 앉아서 살림이나 하지 그러냐? 애기도 낳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맥락은 앞뒤 흐름만 달라질 뿐 절대 바뀌지 않고 저에게 너무 심하게 강요를 하셨죠. 사실 제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시던 시어머님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제가 나오고 제가 운영하는 곳이 나오고 그걸 자세히 보니까 제가 꽤나 성공한 걸 아시고는 비꼬기 시작하셨죠. 뭐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렇게 시댁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는데 솔직히 저 정도쯤이야 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은 너무 당연히 안 받고 남편이 3, 제가 7 이렇게 결혼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모아둔 금액이 별로 되지 않아서 조금 충격이었지만 뭐 어떻습니까? 제가 있으면 제가 내면 되지. 단지 돈이 없어서 실망한 게 아니라 꽤 높은 직위에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이 정도밖에 못 모았지? 혹시 씀씀이가 해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고민스러웠던 거였죠. 생활비 그리고 이것저것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등 웬만한 건 거의 대부분 제 돈으로 했죠. 그런데 제가 차를 바꾸고 싶던 모델이 있는데 그걸 진짜 1년 넘도록 고민을 하다가 에랏? 그래 바꾸자 하고 올 현금으로 바꾸게 되었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했죠. 당연스럽게 부부니까요. 근데 제가 차 바꾼 걸 아시니 어머님이 난리가 났죠. 뭔가 어머님도 그동안은 비꼬기만 하시다가 드디어 티를 내신 날이었습니다. 참나 아주 번쩍번쩍 하더라. 너 뭐냐? 차 바꾼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거 딱 봐도 비싸 보이던데 물어보니까 세상에 억소리가 나더라. 무슨 차를 저렇게 비싼 걸 타냐? 그리고 바꿀 거면 네 신랑이 먼저지 왜 네 거를 사냐? 자고로 남자가 번쩍하게 하고 다녀야 그 집안이 탄탄해 보이는 거다. 그런데 네 남편보다 네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거치장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떻겠니? 넌 정말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니? 그리고 그렇게 쓸 돈이 넘쳐 흐르면 네 시누이나 좀 도와줘라. 이번에 가게 한 데서 접내만에 대출 알아보던데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니? 너는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이 여태 능력대도 차곡차곡 모으기만 하던 사람이야. 차도 더 좋은 거 탈 수 있는데 나랑 상의해서 나도 가끔씩 끌려고 내가 원하는 차로 산 거야. 이 사람 스타일도 아니야. 말 좀 가려해요. 내가 이 사람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걸. 왜 자꾸 이 사람을 잡아? 나를 잡아야지. 자꾸 이러면 저희 여기 못 와요 진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 이혼하면 좋겠어 우리가? 참나 아주 네가 얼마나 여우처럼 굴었으면 이제 지 애미한테 저런 말을 하냐? 너 능력도 좋구나.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네. 애한테 세상에 무슨 말로 어떻게 꼬드겼으면 저럴고. 어휴 답도 없다. 어머님 제가 확실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벌어서 제 스스로 원하는 걸 사면서 즐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간 모을 줄만 알았지 저 정말 사치도 해본 적 없어요. 아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돈 써본 게 저희 결혼할 때예요. 어머님은 무슨 집이 그리 크고 인테리어는 또 왜 이렇게 신경 쓰냐고 하셨지만 제가 그래요. 딱히 밖에서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쓸데없는 돈 쓰게 되고 차라리 그 돈을 가족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내 신랑한테 쓰고 싶고 저희만의 공간이니 최고로 하고 싶었어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되니까요. 이런 말 솔직히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어머님, 며느리 맞아요. 능력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할 때 비용도 제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아시죠? 이 사람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집에 보태는 건가 생각은 했지만 씀씀이가 해픈 이유만 아니라면 상관없었기에 물어보지도 않고 흔쾌히 내가 하면 된다고 쿨하게 말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모았다 해도 나가는 돈이 아까운 건 사실이고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덜덜 떨려요. 아세요? 제가 제 돈으로 차를 사겠다는데 왜 여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여자가 남자가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보다 며느리가 잘난 걸 어떡해요. 어머님 집 전세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셔서 제가 이 집도 사드렸죠. 시누이 얘기하셨는데 모르세요? 저한테 5천만 원 빌려갔어요.
매달 조금씩 주겠다더니 5만 원 갚았네요. 6개월 동안. 제가 못하는 게 뭐죠? 제가 이기적인 게 뭐죠? 이런 식이면 안 보고 말죠, 어머님.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 말이면 다니? 그래, 5천만 원은 잘 빌려줬네. 내가 알았니? 알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 그리고 너 콧대가 너무 높아. 그게 싫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나서 뭐 잘났으며 뭐 시가족은 시가족으로 보이긴 하니? 저렇게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데 저 결혼생활 1년 동안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생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퍼붓는 시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들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 1년 동안 할 만큼 했다. 그치? 응, 알지. 내가 미안하지. 응, 그래서 그 말하던 한계가 왔거든? 여기서 살 거면 살고 나랑 갈 거면 가자, 여보. 난 끝이야. 그렇게 내뱉는 순간 부모의 자식 사이를 찢어두려고 한다며 난리 치셨고 진짜 듣기 싫어서 바로 나왔죠. 남편과 약속했거든요. 내가 최대한 참고 견딜 건데 한계가 오면 말할 거다. 그땐 네가 날 선택하든 이혼하고 집에 남아서 어머님한테 효도를 해라. 아무래도 아들 뺏긴 것 같고 그래서 더 심통 부리신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저를 선택해줬고 남편과 부모의 연을 끊을 생각은 전혀 없기에 오로지 남편만 시어머님과 부딪히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힘겨웠고 성공하고 나니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저는 정말 잘 웃고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냉정해 보이고 다가오질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일이 생겼었죠. 현재는 남편과 오순도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돈 얘기하려고 할 때 아쉬울 때 절 찾으려 하시지만 완벽하게 막아주는 남편 덕에 든든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